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적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45페이지에 태적암의 생성과 이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 걸 배우려면 46페이지를 배워야 되죠. 근데 46페이지는 이제 태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고, 먼저 태적 구조를 알고 나서 태적 환경을 보면 조금 더 순서상 맞을 것 같아서 먼저 48페이지 내용을 보고 다음 시간에 46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태적 구조인데, 자, 태적 구조란 무엇이냐? 태적으로 인해 생성되는 태적암의 구조를 갖다가 태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적물들이 쌓이는 방식, 그리고 또 쌓일 때 일어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태적암의 특징적인 구조가 생기는데, 그거를 태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적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적이 일어나는 장소랑 태적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태적암의 특징적인 태적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태적 구조를 딱 분석을 하면 그때 일어났던 태적 장소라던가 그때 있었던 태적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의 역전 여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적 구조로 알 수 있는 거, 그 지역의 환경, 그리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지층의 역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층의 역전이 뭐냐면, 지층은 순서대로 쌓여요. 일단 지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걸 관찰을 하게 되면 1번, 2번, 1번 지층, 2번 지층이 있는데, 1번은 2번보다 더 먼저 생성된 겁니다. 태적암은 이제 밑에 게 먼저 쌓이고 그 위에 누적돼서 하나 더 쌓이고 그 위에 누적돼서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더 위에 있는 것보다 오래됐어요. 근데 이 지층이 압력을 받아버리면요, 압력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지층이.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한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지층이 휘는 게 완전히 누워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위에가 뭐 바람이나 물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깎여져 나가면, 침식을 받아버리면 이런 구조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죄송합니다. 컴퓨터 소리를 끄고 다시. 네. 이게 지층의 역전을 나타낸, 역전이 일어나기 위한 과정, 그거를 간단히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밑에 게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위에 게 쌓였는데, 이 상태에서 압력을 받으면 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한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아예 누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위에가 침식이 되면, 원래는 1번이 먼저 쌓인 거고 2번이 나중에 쌓인 건데, 이렇게 누운 다음에 침식이 일어나니까 먼저 쌓인 1번이 위로 가 있고 나중에 쌓인 2번이 밑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층의 역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층의 역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큰 종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종이가 이렇게 쌓였어요. 이게 먼저 쌓인 거, 이게 나중에 쌓인 거. 이 상태에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져요. 그리고 더 힘을 받으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려요. 자, 이 상태에서 침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작은 종이가 위에 있고 큰 종이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잘 쌓여 있는데 이 위에가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 두 장이 날아가 버리고 이만큼이 날아가 버리고 이 밑에만 남아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작은 종이가 밑에 있고 큰 종이가 위에 있어 버려요. 이렇게. 원래는 큰 종이가 밑에 있고 작은 종이가 위에 있었는데 이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꺾인 다음에 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눕혀진 다음에 위에가 날아가 버리면, 침식돼 버리면 밑에 부분만 남을 텐데, 그때 그 지층을 보면은 먼저 쌓인 게 더 밑에 있고 나중에 쌓인 먼저 쌓인 게 더 위에 있고 나중에 쌓인 게 밑에 있어 버리게 된다. 이런 게 바로 지층의 역전이에요. 지층의 역전.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지층을 봤을 때는 얘가 더 밑에 있네. 그러면 얘가 더 먼저 쌓인 거고 얘가 나중에 쌓인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다시 그냥 우리가 어떤 지층을 봤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당연스럽게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나중에 쌓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 지층은 얘가 먼저 쌓인 거고 얘가 나중에 쌓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번 과연 얘가 역전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쌓인 건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가 역전됐는지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이 퇴적 구조라는 겁니다. 퇴적 구조. 그럼 퇴적 구조라는 게 뭐길래 이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느냐? 퇴적 구조가 특징적인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퇴적 구조의 대표적인 네 가지 종류를 공부를 하고 각각의 모양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점이층리예요. 점이층리. 자, 점이층리란 무엇이냐? 퇴적암의 한 지층 내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해요. 밑에 있는 게 큼직하고 위에 있는 게 작은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퇴적 구조. 이게 점이층리입니다. 그럼 이 점이층리는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느냐? 이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다 가라앉는데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모든 크고 작은 알갱이들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크고 무거운 이 알갱이들이 먼저 저 지면으로 도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작고 가벼운 애들이 그것보다 나중에 그 위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라앉는 속도, 크고 무거운 게 더 빨리 가라앉고 작고 가벼운 게 늦게 가라앉는 성질에 의해서 생긴 이 퇴적 구조가 바로 점이층리예요. 가라앉을 때, 물 속에 가라앉을 때 크고 무거운 입자가 작고 가벼운 입자들보다 먼저 가라앉게 돼가지고 형성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입자가 크고 입자가 작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곳에서 갑자기 걔네가 한꺼번에 동시에 딱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저탕유행에서 퇴적물이 대륙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대륙대에 쌓일 때 또는 호수가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호수로 밀려 들어올 때 그럴 때 이 대륙대나 아니면 호수의 밑바닥에 점이층리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대륙대랑 호수는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이에요.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 여기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저탕류라는 거를 처음 보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저탕류가 뭔지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보면 저탕류는 이제 해저의 급한 경사면 위에 있던 많은 퇴적물들이 지진이나 사태 등과 같은 작용에 의해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저탕류라고 해요. 이제 해저의 급한 경사면 위에 있던 많은 퇴적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것을 저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저탁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저탁암에서는 점입층리가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탁류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뭐 사회 시간 이럴 때, 지리 시간 같은 거 할 때 대륙붕, 막 대륙사면, 대륙대 이런 거를 배웠을 텐데, 이렇게 대륙붕이 있고 대륙사면이 있고 대륙대라는 게 있어요. 바다이죠, 바다. 바다인데 수심이 얕은 곳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륙붕의 끝에는 대륙사면이 있어요. 그리고 대륙사면을 다 내려가면 그 밑에는 대륙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가 갑자기 급해지고 다시 완만해지는 이런 해저 지형이 이제 대표적인 해저 지형입니다. 해저의 좀 보편적인 모습. 해안가에서는 대륙붕이 있다가 더 넓은 바다로 해안가에서부터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면 대륙사면이 나타나고, 대륙사면의 끝에는 또 대륙대라는 게 나타난다. 자, 그때 이 강에서부터 흘러온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바다의 이쪽 대륙붕 끄트머리까지 막 옮겨져 가지고 여기에 퇴적물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지진이라던가 여기서 무슨 바다에서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 이 대륙붕에 쌓여있던 이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이 대륙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뭐 이걸 떨어뜨린다던가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에 큰 입자나 뭐 작은 입자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큰 입자들이 먼저 여기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입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대륙대, 여기 수심 깊은 대륙대 부근에는 이런 점입층리를 나타낸 퇴적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저탁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흐름이 저탁류에 의해서 생긴 이 퇴적암을 저탁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저탁암에 있는 퇴적 구조가 바로 점입층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아래의 큰 입자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작은 입자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바로 점입층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울 퇴적 구조는 사층리예요. 자, 사층리의 정의는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사층리라고 합니다. 이제 사자가 약간 경사할 때 그 사자인데, 이제 층리라는 건 퇴적 줄무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층리는 보통 이렇게 퇴적물들은 다 중력에 의해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막 많이 쌓이거나 그러지 않고 딱 이렇게 수평면이랑 평행하게 쌓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층리인데, 어떤 경우에는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줄무늬가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층리가 기울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퇴적 구조를 사층리라고 부릅니다. 사층리. 그럼 이러한 사층리는 왜 생겨나느냐? 이제 퇴적물들이 휩쓸려 가는 이 물이나 바람이 퇴적물들을 이제 운반을 시키는데, 그 방향에 비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탈면을 넘어가면서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사층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층리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수심이 얕은 곳이나 아니면은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막에서 사층리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사층리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인해서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흘렀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면 모르니까 형성 과정을 좀 그려볼게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비탈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서 퇴적물들이 막 이동을 하다가 이 비탈면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비탈면에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흐름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면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쌓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 층리가 기울어진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층리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이게 물 밑일 수도 있고, 사막에서 이런 모래 언덕, 사구 같은 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들이 막 가다가 이 사구 밑으로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또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층리가 기울어진 사층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물 밑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생성될 수 있는 퇴적 구조고,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바람이 흐른 겁니다. 물과 바람의 방향을 사층리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사층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흐른 거죠. 이 비탈면을 딱 만들어 봐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여기에 비탈면이 있었고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쪽으로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쌓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층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퇴적물들이 흘러가다가 비탈면을 만나서 쌓이다 보니 층리가 기울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연은은 뭐냐면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곳에 물이 막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약간 파도가 친다거나 아니면 아까 사층리가 생긴 것처럼 아주 잔잔한 물에 약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게 퇴적암의 물결 모양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물의 흐름이. 그래서 물결 모양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퇴적 구조를 연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밑에 퇴적물들이 쌓일 때 그 물이 살살살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물이 저절로 어떤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면 그 물의 흐름, 그 모습이 퇴적물들이 물 흐름에 따라서 배열되면서 이 연은이란 게 남게 된다. 그래서 얘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형성되는 퇴적 구조예요. 그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물결 자국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건열, 마지막으로 배울 퇴적 구조인데, 건열은 퇴적층의 표면이 갈라져 가지고 쐐기 모양의 틈이 생긴 퇴적 구조를 건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열. 얘가 형성되는 원리는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 그 점토질, 진흙 같은 게 이렇게 쌓이는 거죠. 점토질이. 그 다음에 이 점토질이 물을 잘 머금고 있다가 물 위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 물이 다 증발돼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기를 머금고 있던 진흙이 물이 증발되면서 되게 건조해집니다. 진흙 이렇게 건조시켜 보면 알겠지만 막 쩌적쩌적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점토질의 퇴적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 퇴적 구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퇴적 구조를 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열이 형성되는 지역도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주로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4가지 퇴적 구조입니다. 점유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이렇게 하면 학습지 내용은 끝인데 제가 따로 이걸 좀 그려볼게요. 각각 퇴적 구조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것까지는 빠르게 넘겨도 괜찮겠죠? 그리는 거 보고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놓고, 자, 점이층리, 그 다음에 사층리, 그리고 연은, 그리고 건열. 제가 그리는 이 표는 필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태적 구조의 형태, 이 태적 구조를 만들게 되는 원인, 그리고 태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환경, 그리고 역전될 경우의 모습. 이제 지층이 역전될 경우 태적 구조의 모습.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이 측리는 교과서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그림 여기 48페이지 요 그림인데 밑에 큰 입자들이 있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작은 입자들이 쌓여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점이 측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더 아주 이론적으로 이 점이 측리를 그린다면 이렇게 큰 입자들이 있고 그 위에 좀 더 중간 입자들, 그 위에 그것보단 작은 중간 입자들, 그 위에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입자들, 그 위에 아주 작은 입자들, 이런 식으로 쌓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점이 측리 태적 구조입니다. 펜을 좀 다른 걸로 써야겠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때 점이 측리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입자 크기에 따른 이제 퇴적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퇴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퇴적 속도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한꺼번에 큰 입자, 작은 입자 다 같이 떨어지는데 크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곳은 심해 전하, 호수 밑바닥, 그러니까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 역전될 경우 모습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사측리. 이렇게 비탈면이 있고 이 비탈면에 의해서 이 비탈면을 넘어가는 퇴적물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 요게 사측리 모습입니다. 사측리. 그리고 사측리가 생성되는 원인은 물이나 바람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고요. 얘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이제 얕은 물 밑이나 얕은 물밑, 수심은 뺄게요. 얕은 물밑이나 사막. 수심이 얕은 물밑이라고 쓰려다가 얕은 물밑까지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은,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렸냐면 약간 강에서도 이런 사측리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강까지도 같이 써놓겠습니다. 강, 얕은 물 및 사막,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연은을 볼 건데, 연은이랑 건열은 모습을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연은, 건열, 그리고 옆에서 본 연은, 건열, 요거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측리면에 나타나는 연은과 건열, 그리고 단면에 나타나는 연은과 건열, 이렇게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썼나? 여기 측리면이라고 쓴 거고 여기는 단면이라고 쓴 겁니다. 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측리면이랑 단면이 뭐냐면 직륜면체가 이게 지층이라고 봤을 때 여기 요 윗면이 측리면이고요. 직륜면체의 요 앞면, 요 옆면을 단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연은이 생겼을 때 측리면에서 보이는 연은의 모습이랑 단면에서 보이는 연은의 모습이 살짝 달라요. 이제 중요한 건 단면의 모습인데,
측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른 듯한 모습이 측리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약간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그리고 연은이 생성되는 원인은 사측리나 똑같이 물이나 바람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고요. 얘가 생성되는 환경은 얕은 물에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 건열을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약간 쪼적쪼적 땅이 갈라진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건열을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쐐기 모양. 그리고 건열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이제 건조한 곳에서 물 밑에 있던 지층이 물 위로 노출이 되게 되면 건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열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은 원래 얕은 물이었다가 그 물이 사라지면서 지층이 위로 드러나게 돼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각각의 퇴적 구조가 지층이 역전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저미층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위에 큰 입자가 있고 아래 작은 입자가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퇴적 구조를 봤는데 저미층리가 뒤집어진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지층은 역전된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층리는 어떤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냐면 원래는 요 위쪽이 수평면에 대해서 경사가 급하고요. 아래쪽이 수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듯한 경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층이 있을 때 위에서 경사가 급하고 아래에서 경사가 수평이랑 비슷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역전이 되게 되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서 경사가 덜 급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이 수평면에 대해서 경사가 생기게 된다.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90도처럼 그려놨는데 아무튼 경사가 아래에서 급하고 위에서 평행하게 된다. 원래는 아래에서 평행하고 위에서 급한 건데 역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연은이 있는 그 퇴적 구조의 지층이 뒤집히게 되면 얘를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건열이 있는 이 지층이 뒤집히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지층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연은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라고 하면 이 지층은 역전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퇴적 구조의 모습이랑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환경 그리고 역전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하게 알아두시고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측리의 역전 판단 여부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원래는 급하고 수평면에 대해서 경사가 급하고 아래에서 평행한데 역전이 되면 위에서 평행하고 아래에서 급하게 된다. 그리고 각 이 퇴적 구조의 모습이 여기 사진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사측리는 단면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연은은 측리면이 나타나 있는 거고 건열도 측리면이 나타나 있는 거, 전미측리는 단면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은이랑 건열의 단면은 제가 그린 거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배운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잘 그려 놓으세요.